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김남국 논란 과정에서 명의 도용을 하면서까지 내부 총질을 했던 양소영의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 긴박한 시국에 한가롭게 인도네시아 여행을 떠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행 비용은 당비도 아닌 세금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양소영 전대위원장은 작년 말 단수 후보로 올라 불공정 시비 속에서 대학생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래 4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하나씩 나가 떨어지더니 끝내 양소영만 남았던 겁니다. 더욱이 200명의 대의원이 50%의 투표권을 가진 상태에서 선출되었던 겁니다. 이 선출 과정을 지켜본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의원들이 약 13만 명의 20대 당원을 대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박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뽑은 양소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 당원들의 비판을 받은 양소영이가 가장 먼저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이 바로 전해철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박 판독기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지웅 고양정 대학생위원장은 민들레 칼럼을 통해서 추가적인 양소영의 수박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3월 대학생 당원 130명이 양소영의 전대의에 토요 촛불 대행진에 공식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전대의의 입장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거부를 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당원 연석회의라는 명칭으로 활동한 이 대학생 130명에게 당규상 규정된 연석회의라는 명칭은 도용됐다. 당직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난 3월에 그 촛불 시위가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괴이한데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에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저지하려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니네들이 연석회의라는 명칭을 쓰잖아. 그럼 우리가 나선 것처럼 되잖아. 민폐 끼치지 마. 똥물 튀기지 마. 이 소리입니다. 자, 이것은 전해철이가 국힘에게 유리한 청문회 신상털이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몸은 야당에 있으면서 여당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런 행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소영은 유시민 작가의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고 지나치게 경도된 정당주의자였다. 이러한 양소영의 전대의는 이 논란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했던 일부 지역의 대학생 위원장들, 일명 파동, 이 파동의 사람들을 배제한 채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친하고 자신을 따르는 지역 대학생 위원장 8명과 인도네시아로 떠난 것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이 파동 사람들에게는 일절 이 여행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한가롭게 여행을 다니는 동안 당 차원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김용민 의원은 남해안 해안길을 걸으면서 반대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동의 임지웅 고양정 대학생위원장과 조준희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오염수 방류는 막아보자는 피켓을 들고 서명받고 지역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자, 이 파동 사람들은 국내에 남아서 시위하고 서명받고 오늘도 비오는 날에도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랑 친하면 인도네시아 가서 놀고 먹을 수 있어. 아니면 국물도 없음을 개고생만 할 뿐임을 이번 인도네시아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여행은 당비도 아닌 세금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최초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당비로 그들이 떠난 줄 알았습니다. 당비로 가도 문제인데 민주당 당직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선관위 보조금이었다는 거예요. 선관위는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서 각 당에 청년정치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 원가량씩 주는데 그 돈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여행을 떠났다고 민주당 당직자가 확인해 줬습니다. 여기에 파동 청년들은 양소영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간담회가 당원의 복지 증진과 청년 당원의 정치 참여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양소영의 전대의는 부적절했던 해외 간담회 추진 과정을 철저히 소명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당원들과의 연대 활동 계획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의 소통 없이 실행한 해외 간담회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강구하여 당원께 표명해야 한다. 자, 이렇게 민주당 청년 파리들이 놀고 먹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힘당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주자고 하니 그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면서 국힘당이 1,800억을 쏘겠다고 하는 것에는 찬양 일색입니다. 자, 매일경제의 기사만 봐도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국힘당이 하면 막 기대가 됩니다. 막 선물 공세 2호 3호 더 나온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힘당의 1,800억 지원 아이디어는 민주당이 제안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860억이 그 원조였습니다. 그것을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돈 없다 라고 거부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김기현 대표가 1,800억으로 뻥튀기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국힘당의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이라며 언론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소영의 전국대학생위원회가 나서서 팩트체크를 해주거나 언론을 비판하거나 대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깨알 원추를 정책화하던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 문제는 중앙당 차원에서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위원회가 대학생 지원 정책을 가지고 국힘과 언론이 이렇게 구라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한데 인도네시아 쌀밥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미 기득권화된 이 양소영의 전대위에게 재기 넘치고 기발한 청년들의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실수해도 좋으니까 싸우라고. 근데 싸우질 않아.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인스타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개딸하고는 또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내부 총질 잘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대학생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이 전국대학생위원회 이 공식 페이스북에 대학생들이 다는 댓글이 하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러고도 다음 총선에서 양소영을 비례대표에 올린다? 그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논란 과정에서 내부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파동의 임지용 고양정 대학생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자. 청년 정치는 실패했다. 이젠 돌아볼 때다. 민주당 청년 정치는 왜 몰가치성의 허용에 휩쓸렸으며 그럼에도 왜 위계 질서를 버리지 못했으며 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무기력했는지 말이다. 그리고 바뀔 때다. 그래야만 사니까. 박지원, 박성민, 양소영 이 수박들이 만든 민주당의 청년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청년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박을 박살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청년은 없다. 맞을